이거를 처분 후에 대금을 다시 나눠줘요. 이거는 가장 세금 많이 나오는 방법이에요. 대신해서 상속을 받아서 매각한 다음에 다시 돈을 나눠주는 행위는 지금처럼 증여세가 걸리거나 또는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럼 실명법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취득세 중과세 먹을 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먹었을 때, 다주택자 중과세 먹을 때 막 엉켜버려요. 자, 상속이 개시되면 통상적으로 현금성 자산, 주식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채권 같은 경우는 현금화 시켜서 다 공정하게 나눠버리면 간단하잖아요. 문제는 자,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은 누가 상속받는다에 따라서 전혀 달라져요. 지난번에 저희 사무실에 오신 분 중에 주택이 두 채인 분이 있었는데요. 한 채는 장남이 받고 또 한 채는 차남이 받았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상가를 받았어요. 왜 이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월세 나온 거를 노후자금으로 쓰시려고 상가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머니는 무주택자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모두 주택이 있어요. 기존 1주택자들인데 상속을 이렇게 받았어요. 받았는데 문제는 자, 차남이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서 빠진다고 어디서 들어가지고 자기 본인 집 30억짜리를 매각을 해버린 거예요. 30억짜리를 매각을 해갖고 양도를 해서 나는 비과세인 줄 알고 세무신고도 안 했는데 세무서에서 연락 온 거예요. 지금 이 상속받은 주택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서 선생님이 양도하신 주택은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하고 세금이 무려 4억 정도 나. 4억. 상속주택은 특례라고 그러는데 왜 이것이 특례가 안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세무서에서 말하기를 요게 장남이 갖고 있는 집은 80년에 취득한 거고 차남이 갖고 있는 것은 85년에 취득한 집이에요. 아버지가 집을 두 채를 상속해 줬을 때 두 채 다 특례가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만 해줍니다. 어떤 걸 해줘? 비싼 걸 해주겠어요? 아니면 어떤 걸 해주겠어요? 가장 오래 소유한 집을 특례를 줘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특례를 받았어? 장남 집이 특례가 되고 차남 집은 특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남은 집을 팔았으면은 비과세가 됐을 텐데 차남은 팔아도 비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나중에서 이제 그걸 알아가지고 4억 세금 맞아가지고 이제 부부간에 싸움 나고 난리가 났겠죠. 처음부터 이런 경우는 어머니가 이 주택, 차남 것이 받았던 상속주택을 받고 상가를 차남이 받았어야죠. 그러면 본인 집을 팔 때 양도세 전혀 문제가 없고 어머니는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라서 나중에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도 없잖아요. 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이었으니까. 상속을 잘못 받는 바람에 본인 세금만 맞고 물론 비과세 되면 되지만은 현재 어머니가 그 집을 살고 있으니까 거주 요건도 충족을 못 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팔아도 비과세가 되더라도 거주 요건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양도소득세 또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속을 잘못 받아갖고 지금 보신 것처럼 누가 상속을 받아야 향후 비과세 받는데 또는 중과세를 피하는데 유리한지를 따져줘야 되거든요. 이거 감안하지 않고 받아놓으면 나중에 취득세 중과세 먹을 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먹었을 때, 다주택자 중과세 먹을 때 막 엉켜버려요. 또 이 겸용주택의 경우에 상가가 있고 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세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받아버리면 세 사람이 다 주택을 한 채씩 갖는 꼴이 돼버리죠. 이런 경우는 사실은 상가는 자녀들이 받고 주택은 어머니가 무주택자가 받아서 비과세를 받도록 계획을 짜야 되는데 이 플랜이 안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상속을 누가 받냐? 이 상황은 여러 가지가 고려를 해서 상속이 받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격만 비교해가지고 상속을 받으면 이런 비과세가 배제돼서 세금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해진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사무실에 온 사례 중에서 농지가 있었는데요. 자, 농지를 보니까 지금 상속 개시 당시 평가액이 기준시가가 6억이에요. 6억 원인데 여기 지금 시가가 18억 원이에요. 근데 아들이 농사 짓는 아들이 있어서 농사 짓는 아들이 이거를 상속을 받아버린 거예요. 세제 혜택이 더 클 거라고. 그런데 18억에 팔아갖고 12억의 양도 차익을 계산하니까 양도소득세 자체가 4억 7천 나와요. 4억 7천. 4억 7천 나오는데 여기서 감면이 1억밖에 안 해주거든요. 1억 되니까 얼마입니까? 양도소득세가 3억 7천 낸 거예요. 근데 여기가 형제가만 해도 사형제가 있어요. 사형제가 있었는데 자 보세요. 어머니가 계시고 사형제가 있었는데 농지를 감정평가를 해서 상속을 받아 놓든지 아니면 사남매가 다 똑같이 상속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18억에 대해서 사남매가 받으면 4억 5천씩이 되죠.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은 얼마입니까? 1억 5천이 되죠. 그러면 3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계산해 보시면 1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상속을 받아서 3년 안에 팔아버리면 양도세가 제로예요. 상속세도 제로고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는 것을 장남한테 내가지고 세금을 3억 7천이나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장남이 단독상속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농사를 안 짓는 다른 자녀가 받아서 3년 안에만 팔면 1억씩 다 감면이 되는데 혼자 상속을 받으니까 혼자 1억밖에 안 됐잖아요. 감면 한 대 걸려서. 만일에 3년 안에 안 판다고 그러면 이때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감정평가액이 한 14억 나와요. 14억. 18억에 대해서 감정평가 14억에 나오면 어차피 14억까지는 상속세가 안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양도차익이 4억이라면 1억씩 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 받더라도 요거 세금은 2, 3천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부 해도 7, 8천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독상속 받으시면 안 되고 감면 대상이 이렇게 분리시켜서 감면을 더 받을 수 있다면은 단독상속보다 상속인이 다 나눠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것은 감면 한도가 각각 1년에 1억, 5년에 2억이거든요. 이럴 때는 공익사업 수용되는 부동산이 크다면 혼자 단독상속 받지 말고 반드시 공동상속을 받아서 감면 한도액을 높이는 것이 양도세를 줄이는 절세입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많지 않은 일인데 산속 재산을 단독 상속 받아가지고요. 이거를 처분 후에 대금을 더씩 나눠줘요. 대금을 분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가장 세금 많이 나오는 방법이에요. 왜? 보세요. 양도소득세는 인별로 과세가 이루어지면 양도소득 금액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세율이 낮아지잖아요. 그럼 세금이 줄어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독 상속받은 것보다 여러 사람이 같이 상속을 받는 것이 양도세를 줄이는 효과가 생겼는데 그거를 또 단독 상속 받아서 만약에 돈을 이렇게 처분한 다음에 도금을 나눠줬다 그러면 이게 증여가 돼버려요. 양도세 맞고 증여세 맞고 최악의 경우를 만나는 거예요. 이럴 때 절대 단독 상속 받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공동 상속을 받고 그 본인들 지분대로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공동 상속을 받고 그거를 매각 후에 각자 돈을 각자 가져야지 누가 한 사람들이 편하게 해준다고 또 시골에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현재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해가지고 자꾸 잘못 받아요. 이렇게 농지 같은 경우 농지도 상속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임야나 농지 개인이 받았다고 불리기 있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실제대로 상속을 받아서 매각 한 다음에 본인들이 가져가는 것이 가장 절세의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대신해서 상속을 받아서 매각한 다음에 다시 돈을 나눠주는 행위는 지금처럼 증여세가 걸리거나 또는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상속을 공동받았어야 되는 건데 단독으로 받았으니까 명의신탁은 꼴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실명법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대신 상속받아서 나중에 분배해 주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단독 상속이 조금 더 유리한 경우도 있나요? 유리한 경우는 이제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 자녀들이 집에 한 채씩 다 있어. 어머니는 집에 그럼 어머니는 무주택자잖아요. 아버지가 또 거기서 거주를 했으니까. 그러면 어머니가 상속받아서 팔 때는 어머니는 바로 비과세 받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자녀들까지 분산시켜서 상속받아서 팔면 자녀들 거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어머니는 전체적으로 양도세가 비과세 되고 물론 갖고 있는 돈을 현금을 돌아가실 때 전까지 자녀들한테 사전증여를 통해서 어머니 것이 흘러가도록 하면은 그런 경우는 유리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 외에는 단독 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상속재산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경우는 모두 기준시가로 평가해가지고 상속세를 신고를 해버린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모두 또 다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상속세를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둘 다 옳은 길은 아닙니다. 상속세가 미달된다고 해서 무조건 기준시가로 상속세를 신고를 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상속재산을 양도를 하게 될 거잖아요. 양도를 하게 될 때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무주택자죠. 무주택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1세대 1주택이었겠죠. 1세대 1주택자인데 저희 사무실에 오신 분 중에 고급 빌라인데 그때 당시에 12억의 고급 빌라를 감정평가를 24억 원으로 받았어요. 감정평가 24억 받아가지고 상속세를 신고하다 보니까 상속세가 여기에 40%가 관해가 있는 거예요. 40%가 관해가 있다는 얘기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12억이 더 추가됐으니까 상속세만 4억 8천을 더 냈죠. 지금 비과세 대상인데 굳이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끌어올려서 상속세를 신고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팔 때 양도세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12억짜리를 나중에 처분해 봤더니 양도세가 3천만 원 나와요. 즉 10년 이상 거주를 했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면서 장기 보유 특공제를 80% 받아보니까 3천만 원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양도소득세가 3천만 원밖에 안 나오니까 그걸 어떻게 됐어요? 결국 4억 5천을 더 내놨잖아요. 그러면 이런 비과세 대상인 1세대 주택자는 감정평가 안 받아야 되거든요. 안 받아야 되는 것을
잘못 받아가지고 세금을 저렇게 4억 3천에 더 내는 경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상가, 기준시가 4억짜리인데 4명이 상속을 받은 경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감정평가를 받아서 8억 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했어요. 4명이 상속을 받는데 굳이 상가를 8억까지 끌어올려가지고 상속세를 신고하다 보니까 여기는 상속세 세율이 50%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4억을 더 올려서 신고를 했더니 50% 상속세를 더 냈는데 세금이 얼마 더 냈다고요? 2억 원이 더 냈진 거죠. 근데 이거를 얼마에 매각을 했냐면 8억 원에 매각을 했다 치고 4억에 상속받아서 8억에 팔았으면 4억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죠. 나누기 4명한테 나눴더니 1인당 1억씩이잖아요. 1인당 1억의 양도차익은 세금이 양도소득세를 곱해보니까 4명 곱해보니까 약 9,500만 원입니다. 9,500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억 원의 상속세를 냈는데 양도세를 냈더라면 9,500만 원밖에 안 내도 됐다고 그러니까 1억 500 차이가 났잖아요. 그냥 감정평가 안 하고 기준시가로 상속을 받아서 8억의 양도를 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오히려 9,500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이 경우도 감정평가 받는 것이 불리하죠. 불리한데 감정평가 안 왔어야 될 거를 감정평가 받아서 감정평가 수수료 나가고 상속세만 더 내는 꼴이 돼요. 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2억 원이에요. 그런데 기준시가 임야가 3억짜리 있어요. 3억. 3억짜리 있는데 이거는 3억으로 상속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얼마 팔았냐? 10억 원에 매각한 거예요. 10억. 10억 원에 매각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취득가는 3억 원. 그러면 양도 차익이 7억 원이 생기죠? 근데 7억 원인데 비사무 토지 걸려 있어요. 비사무 토지. 세금만 3억 한 5천 나온 거예요. 양도세가.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감정평가를 받아서 3억으로 신고할 것이 아니라 8억으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8억 정도 신고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 5억 정도 늘어나서 5억 원에 대한 상속세가 증가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증가되냐면 3억 원에 대해서는 2천만 원, 6천만 원에다가 1억 정도 증가되거든요. 1억 원이 상속세가 늘어나요. 8억 원으로 감정평가 받아서 신고를 했더라면 상속세가 1억 늘어난다고요. 그리고 양도차익 2억 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물었으면 되니까 양도세는 약 6천만 원 정도 됐을 거라고요. 그럼 얼마? 1억 6천 정도면 해결됐을 거잖아요. 1억 6천. 1억 6천 정도면 해결될 거를 감정평가를 안 받는 바람에 양도소득세만 3억 5천이니까 얼마가 차이 납니까? 약 3억 차이가 안 나죠. 이 경우에는 거꾸로 감정평가를 해서 상속세를 신고를 하고 상속세를 조금 더 내놓더라도 양도세가 늘어난 것보다는 더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되거나 양도차익이 너무 과다하게 나오나 대신 상속세 세율은 지금 낮게 과세가 되잖아요. 30% 미만으로 과세되는데 양도소득세는 세율 자체가 비사무 토지에 걸리면 52%. 그 다음에 거기에 다시 5.2% 더하니까 57.2% 세율이 적용돼 버리기 때문에 상속세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첫째, 상속을 누가 받을 것인지 그러면 상속을 누가 받을 것인지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상속 재산 평가액을 또 감정평가를 할 것인지 기준시가를 할 것인지 또 그것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상속 재산을 언제 처분하냐에 따라서 양도세가 달라집니다. 자, 아까 우리가 상속 재산 중에 상속 개시일 여기 가서 기준이라고 그랬죠. 6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월 15개월 요게 평가기간 여기는 확장기간. 이 평가기간에 매매가액이 나오면 그 금액이 상속 개시 당시 평가액으로 들어가 버려요. 무조건. 이제 물론 전에 거래한 것들은 갖다 쓸 수가 필요가 없는 거니까 놔두고 상속이 이루어진 이후에 6개월 안에 매매가 이루어져 버리면 매매가액이 바로 상속 개시 당시 평가액이라고 그랬죠. 상속가액이 되는 거죠. 상속가액이 취득가액이죠. 결과적으로 뭐예요?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이죠.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니까 똑같으니까 양도차익이 제로가 되죠. 양도세가 안 나오잖아요. 대신 뭐가 있어 이제? 기준시가로 상속세를 내면 상속세가 낮아질 텐데 매매가는 높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기준시가는 6억인데 매매가액은 12억이에요. 그러면 기준시가로 세금을 냈더라면 6억으로 상속세를 냈을 텐데 거래가액이 12억으로 높아지는 바람에 양도소득세는 줄어들었지만 상속세는 늘어났죠. 따라서 양도세 늘어난 것과 상속세 줄어드는 것, 이 차이를 비교를 하고 양도 시기를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평가기간 밖에 있는 확장기간에 매매가 이루어지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여태 매매가액을 갖다가 상속 개시상시 평가액으로 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쓴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 매매를 하는 것이 상속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를 해보고 거래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거래를 했더니 상속세 늘어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져 본다면 거래 시기를 확실하게 15개월 지난 다음에 거래를 하셔서 상속세와 양도세를 비교해서 가장 절세된 플랜을 짤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거래 시기도 전체적으로 상속세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항상 주의할 거는 상속세에서는 공제액이 가장 큰 것이 배우자 공제다. 배우자 공제는 세 가지 중에 영향을 받는데 첫째, 법정 지분과 실제 상속받은 재산 가액과 30억 중 적은 금액이 한도예요. 한도. 자, 배우자 공제는 어떤다고요? 첫 번째, 법정 지분, 법정 상속 지분, 실제 상속 재산가액 30억 중 가장 적은 거니까 법정 지분이 45억이에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40억이에요. 그러면 30억 중 제일 적은 건 어떤 거예요? 30억. 요것에 그쵸 한도가? 법정 지분은 35억이에요. 실제 상속은 25억이에요. 30억 한도는 여기는 얼마예요? 25억이 되겠죠. 실제 상속받은 것은 35억이에요. 근데 법정 지분은 20억이에요. 그러면 배우자 공제는 얼마예요? 법정 지분의 한은 20억까지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서 2차 상속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많이 받아가면 2차 상속세 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배우자를 공제를 많이 받게 해서 어머니가 최대한 상속재산가액을 늘리고 대신 상속세를 어머니가 단독으로 다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증여 아닙니까? 이 경우는 증여가 아닙니다. 상속세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녀들의 상속세를 다 내줬다 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을 어머니가 최대한 받아서 배우자 공제 한도까지 받은 다음에 그거를 상속재산가액 중 현금성 자산으로 상속세를 다 내주거나 아니면 매각대금 중에서 매각을 해서 어머니가 대신 내주더라도 어머니 상속재산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절세 플랜을 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상속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증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증여는. 증여를 했을 때 사전 증여 재산은 이것도 똑같이 이월과세가 적용돼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사전 증여 재산은 이월과세가 적용되는데 배우자는 증여자가 만약에 증여를 하고 돌아가셔 버리면 이월과세가 해제돼요. 이거는 부부는 천륜이라서. 근데 부모 자식 간에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이 천륜은 끊어진 것이 아니라서 여전히 이월과세는 적용됩니다. 그래서 사전 증여 후에 10년 이내에 매각이 이루어지면은 이월과세가 돼서 양도소득세가 많아질 수 있으니까 사전 증여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또 사전 증여 재산이 많아져 버리면 상속 공제 한도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전문가 상의하셔서 판단하셔야지 무조건 막 증여하시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매각에 따른 양도세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보신 것처럼 공제액도 영향을 미쳐서 결국 상속세까지 영향을 미쳐버리니까 상속 개시 직전에 증여재산은 이 중요한 부분을 검토 받으시고 전문가 상의한 다음에 실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 질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상속 증여에 대해서 이 부분은 별도로 날 받아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속 잘못 받아서 세금 폭탄 맞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꼭 상속이라는 것이 축복이 되려면 남겨주신 분들도 자녀들이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어렵게 일궈 쓰는 재산들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만큼 정말 마음속 깊이 존경과 감사한 마음으로 재산을 받으시고 형제간에 정말 우애를 하면서 부모님들이 흡족하게 만족하게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서로서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가업승계에 도움이 되고 부모님이 남겨놓은 재산이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